미국의 시인 월트 위트먼. 월트 위트먼의 좋은 시를 여러분들 감상 좀 하시겠습니다. 월트 위트먼은 여기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인은 아직도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해와 소를 합친 듯한 정도의 그 미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고 가장 널리 인용되고 낭송되는 시인이 바로 월트 위트먼입니다. 이 위대한 시인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은 마치 무슨 성자 같지요. 근데 사진이 이런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학력이 거의 없어요. 말하면 가방끈이 아주 짧아요. 공부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고 위대한 시인이 됐거든요. 자, 월트 위트먼 1819년 5월 31일에 태어나서 1891년 3월 26일에 작고했다. 미국의 시인이고 에세이스트고 저널리스트, 기자고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고 자유시형의 아버지다. 미국 시에서 자유시라는 건 다 알죠. 정형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 형태로 바꾼, 물론 그 이전에도 자유시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그러나 위트먼에 와서 시의 형식이 딱 그 룰을 완전히 깨버린, 그게 바로 위트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 그 전환기죠. 바꿔 타는 거, 비행기 바꿔 타는 거 트랜지션 그러죠. 뭐하고 그렇게 바꾸는 중간이냐 하면 비트윈 중간인데, 트랜센덴탈리즘 우리 배웠죠. 누굽니까? 에머슨. 초절주의. 이 초절주의 뒤에 미국 문학이 낭만주의를 겪게 됩니다. 그 낭만주의 뒤에 리얼리즘 오거든요. 그러면 이 초절주의에서 낭만주의 거쳐서 리얼리즘으로 갈 때 그 과도기에 그걸 다 흡수한 사람이 바로 위트먼이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시인이죠. 그렇게 인코퍼레이팅 하는 건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절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시를 보면 알아요. 리얼리즘적인 요소도 있고, 물론 이 중간에 끼었던 낭만주의적인 요소도 있는, 그 당시까지 있었던 미국의 모든 문예 사조를 총괄한 시인. 그래서 가장 위대한 미국의 시가 탄생했다. 이건 미국의 시에서만 위대한 게 아니고 세계 문학사에서도 월트 위트먼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한 거죠. 자, 아버지는 농부의 목수 굉장히 가난합니다. 목수도 여러 급이 있잖아요. 빌딩 짓는 목수부터. 이 집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토나무 집이나 지어주는 목수. 그러니까 목수가 장사 잘 되면 농사 안 하죠. 농사도 짓고 집도 짓는 그런 가난뱅이 목수들, 마수가 적었고, 잉글랜드계로 상식의 저자 토마스 페인의 인권사상 지지자다. 토마스 페인은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언제 때입니까? 영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와서 독립전쟁 할 때, 미국 독립전쟁이 어떨 때 그랬어요? 기억나요? 이런 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미국 독립전쟁 할 때는 미국에 그때 살던 미국 그 주민들이, 아메리카 주민들이 그때 영국 식민지잖아요. 독립이 뭔지 개념도 모르고, 왜 독립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만 그 몇몇 지도자급들이 알고 선언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호응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영국에서 건너온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상식,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상식 내용이 왕이 얼마나 쓸데없는 제도인가. 영국 왕이 엉터리 족보 가지고 있다. 영국 왕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영국 왕 지배받으면 안 된다. 왕 자체가 엉터리고, 이건 남의 나라 침략하는 건, 지배하는 건 더 엉터리다. 여기 지배를 벗어나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산다. 그 내용으로 쓴 것이, 쉽게 말하면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엄청 팔립니다. 이걸 읽고 미국 국민들이 우리 독립해야 되겠구나. 이게 불이 붙었다. 독립전쟁에 불을 지핀 이 사람이 인권사상 지지자입니다. 지금 대단한 진보자죠. 진보주의자죠. 목수가 이 책은 보모예요. 이 책이 보모예요. 그러니까 이 책 숙배죠. 이 아버지는 일곱 아들 중에 3명의 이름을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앤드류 잭슨,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이런 식으로 애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장남은 요절했던 근데 사실 오랫동안 살아요. 한참 뒤에 한테 정신착란증이 있어요. 막내는 에드워드. 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머니는 네덜란드계에다가 퀘이크 교도입니다. 퀘이크 교도가 뭡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보통 기독교하고 다르죠. 이게 특색이 있죠. 그 어머니입니다. 네덜란드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간은 상당히 잘 꾸며둔 겁니다. 실제 생활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웨스트 헌팅턴, 롱 아일랜드 헌팅턴에 있는 생각, 지금 갖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은, 실제 생각은 나중에 뒤에 나와요. 1819년 5월 31일에 뉴욕주 롱 아일랜드, 헌팅턴 웨스트 힐즈의 월트 히트먼가, 지금 이제, 원래 거리 이름은 저러지 않았는데, 지금 히트먼이 유명하니까 거리 이름을 월트 히트먼가를 고쳐버린 거예요. 현재 주소로 월트 히트먼가 246번지에 있는데, 9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월트거든. 그걸 피해가지고 ER 빼버리고 월트. 이래가지고, 월트 히트먼 이름 쓸 때는 월트 히트먼서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은 월트 히트먼. 그렇게 불러서, 월트. 하나만 월트 히트먼. 그렇게 불러도 된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적 향해 바라보는 섬으로, 지금은 케네디 공항이 롱 아일랜드, 다리나 터널 그는 뉴욕 시내고, 섬 서쪽 끝이 브루클린이고, 롱 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49N으로 나가면 헌팅턴, 섬의 북쪽 해안이 된다. 이 길은 나도 모르거든요. 가봐도 난 길 설명 이래 못해. 그 안내서에 나와 있는 걸 내가 그대로 뺏겨 넣은 거니까, 그 뉴욕 지리 잘 아는 분들은 이게 맞은가 안 맞은가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틀린 나도 고칠 테니까. 어쨌거나, 내가 가본 바에 의하면은, 뉴욕에서, 뉴욕 시내 이게 말하는 게 한참 떨어졌어요. 거의 뭐 한나절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자지붕 2층은 1816년 목수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입니다. 이 집 뒤에 사진 나와요. 시인은 어렸을 때 만토 등대를 자주 찾아갔다. 만토 등대입니다. 기억 같은 거 아마 이정선 선생님 이때 안 갔나? 미국 기행 갈 때. 기억날 거예요. 바오기 선생님 그때 갔나? 미국에 안 갔구나. 기억나죠? 예, 만톡 등도를 가봤어요.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별로 본 건 없는데, 참 등대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인 등대였습니다. 등대 가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이 원경이거든. 이게 지금 우리 일행들입니다. 일행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안에, 이 등대 주변에 있는 조각품들이고, 이것도 다 우리 일행들이에요. 이쪽은 우리 일행이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있고, 이게 이제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이 등대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이 지역에 오는 그 바다 새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특별히 전시해 둔다. 보면 이제 이 등대에서 가까워요. 내려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면은 진짜 월트 히트먼 버스 프레이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거든. 이 집입니다. 이 집. 근데 이 집에도 우리가 갔거든요. 갔는데 문을 잠가놓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겉만 봤거든요.
그 사진만 짱좀 많이 찍었어요. 이 지금 우리 일행이거든요. 가보지 못했어요. 자, 근데 이 만토크 등대, 이 등대가 미국에서 네 번째 오래된 등대랍니다. 조지 워싱턴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1792년에 낙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만든 거는 1792년에 만들어진 거고, 휘트만 있을 때 거는, 지금은 2001년에 다시 만들어요. 했는데, 이거는 촛불 29만 개, 촛불 29만 개를 켠 것만큼 빛이 나는 거다. 그래서 5초마다 불이 깜빡깜빡 하도록. 이게 31km, 바다에서 보면은 32km 밖에서, 1km 밖에서도 등대 불이 보이도록 보고는 길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휘트만 생일이 5월 31일이잖아요. 이 생일이 오면은 여기서 이 등대, 만토크 등대에서 시낭독회와 음악회가 열리고, 휘트만 여기 이제 자주 놀러 간답니다. 이 등대가.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 게 62세 때, 73세까지 살았거든. 그러니까 죽기 10여 년 전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 등대를 추억을 생각하고 왔다 다녀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잘 못 살았거든요. 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4살 때 브루클린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난으로 이 집, 저 집 뭐 많이 이사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안정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학교도 못하는 거죠. 이게 브루클린 가면은 첫 풀잎을 집필했던 지역이 있다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못 가본 데입니다. 사진을 찾아가지고 올린 거고. 그런데 휘트먼은 집도 부자가 아니고 교육도 많이 못 받았고 목수 아들로 그냥 열심히 이사 다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무슨 아주 강한 추억이 없어요. 가장 휘트먼이 기억하고 있는 강한 추억은 뭐냐? 6살 때 1825년에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입니다. 거기 이제 시내 나갔거든. 시내 막 사람들 행진한 데 나갔다 있다가 이 어린애잖아요. 6살이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 휘트먼을 탁 끌어안고 탁 입에 뽀뽀를 해줬어요. 볼에다. 이게 누구냐? 바로 라파에트입니다. 라파에트는 누구냐? 미국의 위대한 은인입니다. 누굽니까? 프랑스 대귀족. 프랑스 대귀족이었는데 라파에트 성은 프랑스에 엄청나게 커요. 그때 우리 미국 독립전쟁한테 라파에트 얘기한 거 자세히 한 거 기억나죠? 아주 그야말로 그냥 라파에트 이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소설 한 권이 모자랄 정도로 얘기 많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립전쟁 한다 하니까 도와주자. 이걸 프랑스가 정부 차원에서 미국 독립전쟁 도와준다는 결정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조지 워싱턴하고 나란히 조지 워싱턴이 가장 친애하고 함께 상의했던 장군, 그 라파에트 장군이 됩니다. 미국 독립전쟁 사이에서. 그래서 뭐 나중에 그 미국 사 초기에는 이 사람을 마치 건국 아버지처럼 받들었어요. 죽은 뒤에 막 온 전국이 다 조기를 걸고 뭐 대단했습니다. 여성이 죽은 거하고 똑같이 대우할 정도로. 이 사람은 킷을 받았으니까 휘트먼이 나중에 이제 저게 라파에트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단한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가 기록을 남긴 거예요. 11살 때 학교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 급사로 나왔는데 병원에도 들어갔어요. 롱아일랜드 지역 주간지 인쇄견습공, 식자공.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옛날 인쇄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해서 뭐 이렇게 PPT 가지고 이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식자공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글자 하나하나마다 글자 하나가 다 이렇게 납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아주 가늘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글자, 작은 글자 해가지고 그걸 이름 판에다가
가나다 순문을 쫙 정리해 놓습니다. 그게 쫙,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글 쓰면은 그 글을 손에 들고 하나하나 글자를 뽑아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걸 이제 조판공들이 뽑아가지고 딱 또 판을 짭니다. 짠 뒤에 거기다가 이 종이로 만든 아주 이상한 그걸 딱 누르면은 종이에 딱 새겨지는 게 있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납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납판이 돼요. 그럼 글자가 납에 새겨졌거든. 그 납에 새겨진 걸 인쇄기에 넣어가지고 인쇄한 거. 옛날에 책이 다 그래 나왔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이전기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였거든. 지금은 이런 게 다 없어졌죠. 컴퓨터를 아주 복사해서 필름 딱 찍어가지고 바로 인쇄해버리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죠. 이때는 이 인쇄 식자공 하는 게 굉장히 유식합니다. 왜? 그 나라의 명문이라는 명문은 다 식자공 손을 통해서 책이 되거든요. 다 그걸 보면 읽어보거든. 그러니까 유식할 수밖에 없어요. 히트먼이 이게 유일한 성적이에요. 식자공 직업이. 그걸 하다 보니까 식자를 잘하니까 조판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은 책 만드는 과정을 지가 다 습득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때는 식자공 때문에 밥을 안 굶어요. 바쁩니다. 어? 이거 그만두면 여기서 부르고 이거 부르고 여기서 그만두고 막 아무데나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인쇄 분야의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독학합니다. 독학하면서 창작 수업 지 혼자 글 쓰는 연습하고 17살 때 롱아일랜드로 귀향해요. 자기 고향. 그러나 그게 되면 공항으로 인쇄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져 짬짬이 초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별 학력도 없는데도 하도 유식하니까 교사, 임시교사를 갔다가 또 별로 돈도 적고 마음에 안 들거든. 때려치우면 또 식자공 됐다가 또 교사 하다가 또 뭐 딴 일 하다가 온갖 잡탕 일을 다 합니다. 이러다가 돈이 좀 모이니까 나도 신문 한번 만들자. 왜? 지가 할 줄 다 알잖아요. 그 신문 만들어요. 이게 롱아일랜드 20살에. 참 간단히 보였죠. 안 되죠. 지가 기사를 써가지고 지가 편집해서 지가 그냥 식자해가지고 지가 인쇄해서 지가 배포까지 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6개월 후에 파치고 또 인쇄용은 식당 들어가서 봉급받는 게 이보다 수입이 더 좋아요. 지 사장하는 거. 이때는 뭐 신문 그냥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다 개판 떡판입니다. 아무나 그냥 돈 있으면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트먼이 냈던 신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톱 기사가 보니까 아트캐랄리틱스 뭐는 글로벌 퍼스펙티브거든. 나도 이제 이게 창간로 이게 나와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사진작가 하나가 유럽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면 톱 기사예요. 뭐 롱아일랜드 지방신문이니까 그 지방에서는 그 약간 전시하는 게 대단한 기사죠. 22살 때 그렇게 살다가 22살 때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인제공 하다가 막 이래 잡탕을 굴러 먹다가 1842년부터 신문사 편집부로 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글도 잘 쓰거든. 그는 이미 자기 신문 만들 때 글을 써봤잖아요. 너무 잘 쓰고. 그러니까 몇몇 신문에서 우리 신문에도 글 하나 써다오. 그 칼럼을 쓰거든요. 언론이 되는. 그러다가 23살에 뉴욕에서 에머슨 그 유명한 미국 최고의 지성 이때까지는 유럽으로부터 미국의 지적 독립을 선언한 에머슨의 강연, 명강의 강의자입니다. 에머슨이 자연과 시인의 능력 이걸 듣고는 이 뭡니까? 초절주의 선전하는 강의야. 듣고는 참 저 직업 참 좋아 보인다. 나도 시인이 되자. 이래서 결심합니다.
이게 무슨 강연 장면이고, 일생 동안 술 별로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한 사람이 술 마셔야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술 안 마셔도 되고 마셨던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술하고는. 뭐는 뭘 해야 된다. 그런 공식은, 그런 선입관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도 술 잘 쓰려면 술 좀 마셔야 될 텐데, 난 술 못 마셔서 그걸 못 써. 그런 핑계는 대지 말란 말이에요. 안 마셔도 되거든요. 금주운동, 이때 이제 미국 기독교라는 게 상당히 퓨리탄적인, 프로테스탄트 퓨리탄적이잖아요. 참 체계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술 대통령은 안 마셔요. 왜냐면 건실한 그 신앙입니다. 응? 근데 이게 상당히 유행을 하거든. 근데 자기는 뭐 신앙은 별로면서도 여기에 가입합니다. 이 이름이 워싱턴 무브먼트, 뭐 이렇게 약자로 부르기도 하고, 워싱턴 템퍼러스 하는 게 억제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술 마시는 걸 억제하는 옆에. 워싱턴 토탈 앱스티넌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제하는 그런 협회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름 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주협회 사람들이 강연을 다녀요. 음주하면 인생 망친다. 그 강연 중에서 재밌는 걸 듣고는 소설 한번 써보자. 이래서 쓴 소설이 루벤의 마지막 소원. 술로 패가 망신하는 이야기. 술 마시면 안 된다. 패가 망신한 뒤에 깨닫고 이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장편 소설 됐어요. 프랭클린 에반스 또는 술고래. 프랭클린 에반스 오더 인디브레이트 하면 여기 액센트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정꾼입니다. 주정꾼. 곤트레 만들어 주정꾼 인디브레이트가. 말하자면 에반스라는 주정꾼 얘기 그런 거죠. 뭐 이런 건 나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재밌는 장면 많을 텐데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일간지 본격적인 신문 그 편집자가 됩니다. 브루클린 이글. 상대 그 당시에는 알아주는 이 지역에서는 더 브루클린 이글이죠. 브루클린의 독수리 뭐 그런 뜻 같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1841년에 창간해서 1955년까지 신문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석간지 여기에 편집자로 들어가요. 이제 출세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게 이때 41년에 창간돼 가지고 20세기 중반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남북전쟁을 지냈겠죠. 남북전쟁 할 때는 휘트먼 얘기 없었죠. 다 그만뒀지만은 어쨌거나 이 신문의 기본적인 이 정치적인 기조는 민주당 지지라. 민주당 지지인데 휘그당 사이에 이 민주당 지지로 휘그당과는 반대예요. 그 정당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 휘그당은 언제 생겼느냐? 이때 생겼습니다. 194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활동했고 목화죠. 목화 휘그당파가 생겨서 이 휘그당이 분해되어 버립니다. 분해돼 가지고 그냥 공동분해해 버려요. 그래서 1960년대에 없어져 버린 거죠. 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미국 민주당 하면 뭡니까? 공화당보다는 조금 진보적인 거. 그래서 생각하죠. 틀립니다. 이때는 미국 민주당이 보수파예요. 오히려 보수파입니다. 휘그당이 오히려 민주당과 답답한 걸 털어내고 나온 거예요. 휘그당은 영국에서도 진보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문이 휘트먼이 취직은 했지만은 자기 생각하고는 안 맞은 거예요. 데일리 이글 그 사무실 갔는데 여기 이제 간판이 나오죠. 1916년이니까 아직도 신문이 나올 때입니다. 50년대까지 신문이 나왔다니까. 여기 크린 이글이라는 간판이 보이죠.
네. 이 사진은 1916년대 거거든요. 1916년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때 자동차 보십시오. 이런 고색 창문한 자동차. 이 창안 때 제호는 더 브루클린 데일리 이글, 브루클린 일간 브루클린 이글 그런 거죠. 주소는 여기 있고 이 빌딩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빌딩이 여러분 나중에 뉴욕 가면은 The Eagle Warehouse and Storage Company 이 보통 이제 줄여가지고는 Eagle Warehouse 굉장히 유명한 노트블 빌딩인데 브루클린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디자인한 사람이 브루클린의 유명한 건축가 프리먼하고 프리맨인데 이게 완성한 것이 1894년 완성했고 지금은 1980년에 아파트 촌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거죠. 이게 그 당시 신문입니다. 신문 창간입니다. 이게. 자, 이랬는데 그 히트만은 그때 정치적 입장이 어땠느냐? 노예제는 반대예요. 그게 노예제는 반대예요. 그래서 윌못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윌못 프리비소 하는 건 단서를 담당합니다. 단서입니다. 단서라는 것은 그냥 조항이라고 말로 번역합니다. 묵지라는 국회의원이 제안해서 국회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제목을 윌못 프리비소 이래 했단 말이죠. 히트만 개인들은 이걸 지지해요. 이게 윌못 조항이 뭐냐? 노예제 폐지입니다. 전체 폐지가 아니고 나중에 자세히 나와요. 어쨌거나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윌못이라는 국회의원이 제안했던 히트만 자신이 어땠느냐. 이 윌못 노예제는 반대하면서도 불구하고 노예제 자체는 반대하면서도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이때 강렬하게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저해하며 국가 전체 이익보다 자신들이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동조를 안 했어요. 참 모순되죠. 이 당시의 한계입니다. 반대하대요. 너무 강력하게 운동하는 건 난 그것도 반대다. 어쩌란 말이냐. 그 본인도 자가방책이죠. 그 다음에 해방 흑인이 해방됐더라도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흑인들이 국회의원 많이 되면 안 된다. 이게요. 휘트먼 정도가 이래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 미국인들이 상당수가 이래 생각했어요. 뭐가 좀 우리하고 다른 종족이다. 다른 동물이다.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윌못 조항입니다. 윌못 조항. 이게 윌못 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인데 펜실베니아 대표입니다. 상원의원도 지냈고 정부본 판사도 지냈고 했는데 엔티 슬레이버리 프리 소일 파티 반노예 토지 해방당 소속이 이 사람 국회의원 소속이 정당 소속이 엔티 슬레이버리 반노예 해방 토지당 혹은 어쨌든 이 당 회원으로 노예제 폐지 조항을 냈거든요. 왜 냈느냐 하면은 멕시코 전쟁 이후에 멕시코 전쟁이라는 건 우리 전에 했죠. 1848년에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 새로운 주가 생겼거든요. 생길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미국은 국회의원 논쟁이 벌어졌죠. 정계에서. 뭡니까? 새로 생긴 주를 노예 해방주로 할 것이냐? 노예 허가주로 할 것이냐? 이거 그때 미국이 둘로 나눠 있었거든요. 이미 남북전쟁 훨씬 전부터 북은 노예 해방주, 남은 노예 실시주. 그러니까 세 주가 나오니까 국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건 노예 해방주다. 아니다.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팽팽해요. 남부 출신 국회의원들은 노예 인정, 북부 출신 국회의원들은 노예 반대. 대립됩니다. 이 대립이 링컨이 금방 이래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쌓여온 겁니다. 그게. 더구나 남부에 있는 흑인들을 탈출시켜서 북으로 와버리면 해방돼 버려요. 근데 남부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잡아 끌고 가서 막 죽이거든. 그러거든. 이러니까 그 새로 생긴 주에다가는 노예제를 허가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하원은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부결돼요. 결국 이거는 이제 법안은 통과됐지만은 실시도 못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윌못 조항이라는 거거든. 자, 이건데 이때 이제 휘트먼은 여기 가입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윌못은 이 파티에 들어가 있었다. 프리 소일 파티 창립 멤버입니다. 48, 50년 대통령 선거 때 반짝했던 군소 정당으로 버팔로에서 창당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흑인 노예 해방한 사람들이 토지도 프리 소일, 땅도 토양도 해방시켜야 된다. 뭐 누가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땅 가지고 막 서부 개척시대 가가지고 지가 쭉 개척하면 다 자기 땅 돼버리고 미국 그랬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런 당 만들었습니다. 민주당과 휘그당 중에서 노예 반대론자들이 이 지도자급 된 게 바로 이 정당입니다. 깃발은 뭐냐? 프리 소일. 땅도 해방시키고 언론도 해방시키고 노동도 해방시키고 인간도 해방시키고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정당이에요.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결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반짝했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왜?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이 나중에는 이게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거의 공화당에 들어갑니다. 공화당에. 지금 민주당하고 달라요. 이게 그때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포스터거든요. 포스터인데 자유, 토양, 자유 토양, 자유 토지, 자유 노동, 자유 연설을 슬로건 내 걸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걸 하겠다. 떨어져요. 급진파들이 안 됐죠. 자, 이럴 때 이제 휘트먼은 뉴오리언스라는 건 미국이 남쪽입니다. 이게 뭡니까? 미시피가 쭉 흘러가지고 이리로 빠지죠. 그야말로 남쪽 지역입니다. 뉴오리언스는 뭐가 유명해요? 재즈가 유명합니다. 루이 암스트롱. 뉴오리언스 초승달. 뉴오리언스 초승달이라는 신문 이름이 뉴오리언스 초승달이야. The New Orleans Crescent. 초승달이거든. 크리센트. 그게 편집 맡았다라는 초청으로 자, 이 뉴욕 일대에서 여기 가려면은 지금이야 뭐 금방 가지만은 2주 동안 배를 탔다가 마차 탔다가 막 온갖 기차 탔다가 뭐 역마차 탔다가 온갖 그 교통기관을 다 이용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뭘 느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휘트먼이. 왜? 미국의 국토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겁니다. 아니 굉장히 드문 여행이에요. 이만큼 긴 여행을 하는 건 2주 동안. 이게 나중에 휘트먼 시에 보면은 미국 국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오는데 이 여행 때 다 겪은 겁니다. 이 여행 때. 하면서 뭐 여러분 미국 여행하면 그 자연에 반하지 않아요? 반합니다. 그냥 이렇게 비행기만 타고 갔으면 몰라요. 버스를 타보고 버스만 타봐도 몰라요. 기차도 타봐야 돼요. 기차만 타봐서도 몰라요. 자연 가지고 드라이브를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딱 지나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한강밖에 볼 게 없어요. 서울에서는. 그렇죠. 근데 와보면 어때요? 다녀봐야 알아요. 그 자가용까지 타고 쭉 다녀봐야 알아요.
그럼 히트먼은 뭐 이런 거, 그때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그 뭐 비행기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냥 그야말로 그냥 도시만 딱 도시 변들만 나가도 그냥 우창한 숲이고 미국 자연이 그대로 보일 때거든. 감동적이죠. 미국 자연은 대단합니다. 이 보면요, 입이 벌어져요. 그 이걸 보면 이 나라를 도저히 어쩔 수 없구나. 너무나 풍성해. 물론 땅덩어리 크기로 보면은 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지금 뭐 아라스카까지 다 합치면 러시아하고 비슷하죠. 뭐 땅덩어리도 크지만은 러시아가 시베리아 3분의 2가 못 쓴 땅인데 비해서 미국은 못 쓸 땅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거든. 그러니 뭐 앞으로도 계속 땅덩어리 파가지고 밥 먹어도 미국은 앞으로 몇백 년 동안 부자로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그 히트먼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절감하는 겁니다. 이 여행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갔어. 가긴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로 뉴욕으로 와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어. 연주 오렌지가. 연주 오렌지 여기 아주 보수적이거든. 완전 흑인 문화가 지배한 도시거든. 지금도. 그래서 뉴욕 와서 브리클린 프리맨 이라는 주간지를 냅니다. 냈는데 이때는 이미 자기의 정치나 사상을 지가 내는 신문이니까 반영하거든. 하니까 민주당 보수파 하니까 이상하죠.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민주당 보수파 공격으로 1년 만에 그냥 그만둬버려요. 사임해버립니다. 이후 부모와 함께 기획하며 서점도 해보고.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히트먼의 경력이 대단하죠. 온갖 하층 노동자들의 직업부터 자벽, 교사, 기자 다 했잖아요. 얼마나 쓰고 할 말이 많았겠어요. 자, 잠깐 이제 미국의 정치사, 이건 여러분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미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여가 더 없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거는 이미 우리가 초기에 미국 역사에서 했지만은 한 번 더 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강조하면은 건국의 아버지 하면 통상 7명입니다. 7명.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건국 아버지 하면 막 서로 싸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국 아버지 없어요. 초대 대통령. 이건 다 알죠. 그 다음에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벤자민 프랭클린, 존 제이. 이렇죠? 그러면은 이 7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말 안 해도 워싱턴은 다 알 거고 빨간 글씨 제퍼슨과 해밀턴은 머릿속에 넣어두란 말이에요. 미국 상식으로. 미국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도 초기에 미국은 정당이 없었어요. 무조건 워싱턴 지지야. 그래 집권당 지지야. 대선거 당선이면 누구든지 그걸 지지했어요. 정당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츰 연방파와 반연방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연방파가 해밀턴이에요. 이게 초대에는 해밀턴은 대통령 못한 사람이거든. 조지 워싱턴 밑에서 재무부 장관을 했어요. 재무부 장관 하면서 미국이 강해질 나라가 되려면은 각 주를 너무 독립성을 줘서 자율권 주면 안 된다. 연방정부가 강해져야 된다. 해서 중앙은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해밀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무부 장관이. 그랬는데 토마스 제퍼슨 대단히 유식하잖아요. 독립선언서 쓴 사람. 이 사람은 아니다. 연방으로 하면은 너무 중앙집권적이 되어서 국민들의 자율성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하지 말고
주 독립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해밀턴은 정부 장관으로 연방을 해야만이 산업이 발전한다. 저도 또 뭐 이래 하거든. 그럼 주의 독립성을 주면 어떻게 돼요?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 자기 주 안에서 다 살면 돼요. 그러거든. 해밀턴은 그게 아니야. 각 주마다 다 척도 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 주장이야. 제퍼슨은 땅 위주라. 왜? 그 때문에 했던 미국 그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토지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주급이야, 지주. 그 지주들에게는 뭐 연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지방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관리거든. 이게 이제 정당이 된단 말이죠. 건국 초기에는 국론 분열이라고 정당도 없었어. 그러다가 해밀턴이 연방당 주장이에요. 페더럴리스트 파티. 제퍼슨은 주도한 반연방주의자. 이게 나중에 민주공화당이 됩니다. 엔티 페더럴리스트. 민주공화당이 돼요. 이 민주공화당이 자꾸 분해됩니다. 분해돼 가지고 하나는 민주당이 되고 하나는 공화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 민주당 하면 그 뿌리가 바로 잭슨이다. 앤드루 잭슨이다. 이렇게 이제 잭슨 민주주의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는. 민주공화당이 친잭슨과 반잭슨으로 분열돼요. 이게 이제 정당의 뿌리입니다. 잭슨 지지자들이 현재 민주당 뿌리야. 앤드루 잭슨입니다. 7대 대통령을 했거든. 요때 대통령 했는데 이 사람 얼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좀 보통 사람 아닌 아주 좀 팔자가 기구한 사람 같지 않아요? 꼭 지난번에 그 미국 쫓겨난 대통령 그 얼굴 이상하잖아요. 트럼프.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건국 아버지 때서 봤던 그 사람들 얼굴과 뭔가 좀 다르죠.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건 보통 사람 아니라는 것은 훌륭하다는 뜻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훌륭한 것과는 달리 특이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그런 인간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리시계의 장로교회파 집안이에요. 여기서 장로교파입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집안에 태어나서 출생지는 왁스호스 여기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경계지대. 여기 이제 왁스호. 이게 뭐냐? 인디안 부족 이름이에요. 아주 유명한 인디안 부족입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 넓거든. 원주민들은 유럽 이주민이 몰려와서 전염병을 이 왁스호족이 몰살해요. 왁스호족이. 물론 몰살해도 뭐 살아남아있긴 하지만은 거의 전멸하듯이 몰살합니다. 주로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과 독일이 이 지역에 거주했거든. 그 사람들 와서 이제 전염병으로. 토벌도 안 했는데 그냥 다 죽어버려, 병으로. 독립전쟁 때 용감하게 싸운 것으로 유명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잭슨은 유복자로 태어나서 영국군에게 반역자로 투옥돼요. 영군 장교가 이제 투옥돼 있어. 포로야. 투옥돼가지고 영국 장교가 야 임마 내 구두 닦아. 구두는 안 닦아. 이미 다르죠. 배짱이야. 배짱이 달라. 칼로 그냥 얼굴을 개가지고 평생 동안 상처가. 어머니 형도 죽어버리니까 14살에 고아가 돼요. 1782년에 영국이 찰스턴에서 물러간 뒤에 거기 가서 자 보십시오. 뭘 했나. 도박, 승마, 투개 온갖 잡기를 다 배워요. 배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뭐 노름부터 다 한 거야.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귀향했어. 귀향해가지고 또 머리는 좋아가지고 법률을 독학했거든.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땄어. 그리고 검사도 되고.
이게 나중에 대성회까지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대통령 당선 2주 만에 아내가 죽어요. 근데 이 아내는 누구냐? 이 성장 과정이 이러니까 번듯한 여자 하나 없거든. 근데 이혼 소송 중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 꼬셔서 결혼해버린 거야. 아직 이혼 성립도 안 됐는데 결혼했으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뭐 지가 변호사니까 뭐 어떻게 했다가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2년 뒤에 이혼 판정이 법원에서 난 뒤에 정식 아내가 되어가 아내로 등록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여자도 참 판자가 기구해요. 남편이 대통령 당선된 뒤에 2주 뒤에 죽어버려요. 당선 2주 뒤니까 백악관도 못 가보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잭슨은 어떠냐? 몇 번을 결투로 한 명은 죽였고 2개의 상처로 일생 동안 고생하고 팔자 기구하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보면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The President Ready 치면은 이 영화가 나와요. 나도 유튜브로 봤거든요. 보면은 참 저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나 실망스러울 정도로 아주 완전히 망종입니다. 이게 이제 쭉 다 나와요. 이 촬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여자 관계도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렇겠죠. 뭐 그래 한 번 막 살았으니까. 이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그런 인간이 업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소전쟁 때, 미영전쟁 때, 미영전쟁. 미국과 영국이 전쟁했다 그랬죠. 1813, 4년 이때 이제 전쟁했잖아요. 2년부터 4년까지거든. 미국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냥 독립한 뒤에도 전쟁, 독립한 뒤에 벌어진 첫 전쟁입니다. 그전에는 막 몇 번 충돌할 뻔했지만 피하다가 이때는 정식으로 전쟁을 한 거야. 물론 이제 영국이 패배죠. 그랬는데 이때 뉴오리언스 전투, 베틀로 뉴오리언스 여기 1814년 12월 23일부터 그 이듬해 1월 8일까지 거의 한 2주 동안을 치열한 전투를 해가지고 영국군을 2037명을 죽여요. 자기가 지휘관하면서 죽이고 미군은 21명밖에 안 죽어. 대승리죠. 이걸로 잭슨이 유명해집니다. 미영전쟁 때 뉴오리언스 전투 공로자 이걸로 유명해져요. 그걸 하나만 유명하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할 필요도 없는 전투였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전투야. 왜? 이미 이제 이거 보십시오. 겐트 이게 이제 벨기에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서 정전 종결 이미 영국이 그냥 끝내버린 전쟁이야. 쉽게 말하면은 23일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이튿날 겐트 조약이 체결된 게야. 그러면 24일부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 끝나고도 열흘 동안 계속 열심히 싸워가지고 사람 다 죽였거든. 그 죽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나 어쨌거나 영국군 승리한 거야. 왜 그러냐? 그때는 통신이 없거든요. 이제 전쟁 끝났다는 연락을 못 받은 거야. 못 받고 그냥 열심히 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싸웠어. 그러나 대승했기 때문에 유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참 인간이 사람 파자라는 게 세옹지마입니다. 이 겐트에서 서로 이제 조약을 맺던 거. 그 다음에 이 전쟁, 영미전쟁 중에 우리가 태금세 얘기했죠. 태금세, 그 저주. 태금세가 특히 이제 이때 죽었고, 크리그 워입니다. 태금세 그때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게 이제 1813년, 14년 동안에 그리크 시빌 워, 그리크 전쟁. 이때 이제 태금세가 죽었죠. 이거는 저 북쪽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 보면, 여러분 우리 기억나죠?
태금세 기념비도 많고 기념공원까지 있는 거고. 그럼 그 뒤에 앤드류 잭슨은 뭐 했느냐? 인디언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전쟁 중에도, 전쟁 끝난 뒤에도 미군에 협력했던 인디언까지도 다 소탕해버립니다. 그냥 소탕한 게 아니고 코베어 오기. 그 종족 인디언 자체를 멸족시키려고 여자애들 애 놓잖아요. 애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전쟁하면서. 크릭 쪽이 도망친 플로리다까지 추적해요.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입니다. 아주 악질이죠. 이 명성으로 나중에 제7대 대통령이 되거든. 대통령이 된 뒤에 인디언은 백인과 공생할 수 없는 열등민족이다. 고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남동부 인디언을 미시피강 넘어 서쪽으로 강제 이주시켜요. 인디언 이주법 만들어가지고. 인종청소를 위한 대량 학살. 이게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이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꼴통 보수가 민주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내려오면서 성격이 달라져요. 바뀌어집니다. 아셨죠? 이래서 잭슨 민주주의로 이렇게 자기가 정치한 것이 잭슨 데모크라시 해가지고 지금은 민주당 창시자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요, 미국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국을 이해할 때 누구하고 뭐 미국이 어떻게 뭐 얘기하면은 절대 정치가 개선 안 된 나라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진보적인 정치인이 나오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죽여버립니다. 절대 대통령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진보파가 나왔는데 처음에 막 올라갔는데 어떻게든지 그냥 표 안 나오게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돈을 쓰든지 뭐 표를 사가지고도 죽여버립니다. 그 진보파가 없어요. 못 커. 대통령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이 되거든. 되면은 기본 정책이 똑같아요. 뭡니까?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벽금 먹고 사는 거.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세계 평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본은 그래 알면 돼요. 그게 이제 민주당도 원래 뿌리가 이런 거예요. 자, 1828년에 잭슨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 반잭슨파, 이때는 민주공화당이었거든. 반잭슨파가 대거 탈당해요. 탈당해서 연방주의당과 결집해서 휘그당. 이게 지금은 공화당 뿌리입니다. 뿌리로 찾으면 공화당이 진보적이고 민주당이 보수적인데 나중에 내려가면서 민주당이 진보적이 되어버리고 공화당은 꼴통으로 되어버리고. 이제 딱 알겠죠. 이게 미국 정치입니다. 그래서 북부는 민주당과 남부 민주당으로 분열되어버리고 북부 민주당과 남부 민주당으로 민주당 자체도 분열되어버려요. 그래서 약체화된 거죠. 이래서 링컨에 패한 후 거의 공화당 집권.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표를 딱 보면요. 쭉 공화당이야. 그러면 여러분 링컨 가면 민주당이겠지. 착각입니다. 공화당입니다. 이때는 공화당이 진보적이었거든. 공화당입니다. 링컨은 공화당에 패배한단 말이죠. 이뒤부터는 공화당이 링컨이 워낙 명성이 높으니까 계속 공화당 집권해버려요. 민주당은 가끔씩 가물에 콩나듯이 하는 거야.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912년 제8대 우드로 윌슨 뭡니까? 민족 자결주의. 윌슨 때 민주당이 집권해요. 그 뒤에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아주 민주당 드뭅니다. 그럼 잭슨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기초. 참여권 확대. 지주들만 선거권이 있었거든.
더 많은 백인 남성에게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자. 왜? 잭슨집 인기 얻으려고. 명백한 운명,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외워두세요. Manifest Destiny 하는 이거는 미국이 원래 그냥 이쪽 서부 쪽 캘리포니아 아니면 이런 거 땅 없어도 중동부 미시시피 동쪽만 미국이라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근데 땅을 자꾸 개척해 나가거든. 근데 반대했어요.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왜 땅 넓혀서 뭐 하느냐? 반대했거든. 근데 나가는데 잭슨도 확장파야. 이게 뭐냐? 미국은 하나님이 준 명백한 운명을 타고 만들어진 나라다. 이게 Manifest Destiny가 하는 겁니다. 이래서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미국 운명이다. 반대파들이 영토 확장에 노예제 증가라고 했으며 휘그당은 도시개발의 영토 확장에 우선한다. 휘그당이 이제 점점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잭슨은 자기는 휘그당 알면서도 이걸 지지해요. 이러고 얼마든지 확장하고. 그럼 말하자면 백인 우월주의에다가 지배하는 거. 그럼 나중에 이게 미국 땅 전체를 지배한 뒤에는 뭘 하느냐.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도 이조항을 걸먹입니다. Manifest Destiny. 이 철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미국인에게, 미국 백인들에게 온 세계를 지배하라는 운명을 지어줬다. 그게 데스티니거든. 데스티니 운명이잖아요. 운명을 선언하다거든. 그 운명이 누가 선언했냐? 하나님이 했대요. 하나님이 미국인에게만 그 권리를 준 거야. 그래서 미국이 남나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국에 준 사명이야. 그건 죄악이 아니야. 침략 전쟁이 아니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온 거다. 이게 이제 미국 지역주의 기본 철학이 되는 거죠. 역관제, 이건 다 알죠. 스포일 시스템. 원래 공무원은 철밥통이거든. 근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때까지는 철밥통이었는데 잭슨이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모아지 다 잘라버려요. 자기 사람 다 심은 거예요. 정권 바뀌면은 바뀌도록. 역관제. 이게 이제 앤드류 잭슨이 한 겁니다. 그다음 연방정부 권한 제한. 이게 상당히 나중에 공황 요인을 만들어요. 경제정책 실패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방정부가 너무 세니까 경제개입을 자꾸 주정부에서 경제적인 간섭을 하거든. 이러니까 잭슨은 어떻게 했느냐. 주정부가 각 주마다 은행을, 이때 뭐냐. 해밀턴이 만들어둔 중앙은행이 미국의 전 통화를 관리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 되어 있죠. 근데 앤드류 잭슨이 돼가지고는 각 주마다 주은행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모든 거래를 그리 하도록 해버린 거야. 그 은행을 애완은행, 펫뱅크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정부는 안 해. 다른 은행에도 하거든. 그 다른 은행을 와일드캣 뱅킹 합니다. 근데 여기도 투자를 하거든. 딴 재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황 요인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 자유방임 경제. 휘그당의 철도, 은행 등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 경제 반대. 이걸 반대해요. 침략, 점령은 찬성하고 개발은 반대하는 거예요. 이 밖에서 제퍼슨과는 달리 의회의 권한 축소로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거. 그 대통령 정권 과정이 이 사람들부터예요. 법관의 임기 축소. 그때 법관은 죽을 때까지야. 그 축소해가지고 지 맘대로 법관도 바꿔버려. 노예 문제는 논쟁만 유보했지 실제로 그건 그냥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남북전쟁은 불씨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휘트먼이 성장해서 멋진 시집을 하나 쓸 수 있을 때까지의 성장 과정을 다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휘트먼의 대표 시집 풀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